Hello, this is 김국호 speaking. 오늘은요, 윤계선의 달천목리록 순강 문학 고전서문 4번이죠. 요거 한번 살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달천목리록이 요 내용 자체가 여기 임진왜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내가 앞에 요거 해시태그를 안 붙였는데 여기 보면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그지? 목유롭게라고 적혀 있고, 그죠? 역사 평가. 그리고 한문수서, 임진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 산문,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애정 소설이나 영웅 군담 소설이나 요 저기 뭐냐 가정 소설에 이제 국한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근데 여기는 좀 새로운 게 더 나왔어요. 목유롭게 소설인데, 자, 요거는요 잘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걸 다룰까 말까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목유롭게 소설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목유의 목유에 목유병 알죠, 그죠? 그 자면서 이렇게 목유병, 그 목유병인가? 자는 상태에서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게 결국은 뭐야, 목유롭게 소설은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런 구조를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목유롭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사가 뭐 구운몽처럼 확실하게 있기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있기보다는 약간 이제 역사적인 어떤 평가, 그지? 진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내용들 있죠. 여기 보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목유롭게 소설 중에는 뭐 이 저기 단종, 그지? 뭐 단종 뭐 세조가 이제 자기 조카, 그지? 단종을 죽이고 이제 그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 꿈에 들어가 가지고 연락이 이 사람 비판하다가 다 이렇게 기 나온 그런 이제 유의 어떤 소설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왜 저번에 얘기했죠? 되게 짧아요. 되게 짧고 그리고 이 서사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목유롭게 소설은 보통 역사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한문 소설들이 많고, 특히 이제 달천 목유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탕금대입니다. 탕금대. 거기 이제 어떤 전투지냐면은 임진왜란 때그 요거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지?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요. 목유롭게 에서는 역사 평가하는 게 또 많고 한문 소설이 많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왜 달천이냐,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탕금대 이제 전투를 누가 했냐면은 신립 장군이라는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반이에요. 이제 후반이 아니고 중후반이 아니고 중후반에 우리 그 킹 갓 제네럴 이순신 장군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저기 외놈들한테 썰렸을 때 이제 쭉 쓸리죠. 한약같이 쭉 쓸립니다. 쭉 쓸리고 이제 임금이 어디까지 토끼냐면은 저기 의주, 그죠? 지금 신의주죠, 그죠? 의주까지 토껴요. 이게 무능한 임금입니다, 선조, 그지? 자, 그 상태에서 이 무능함의 어떤 그 더하기를, 그러니까 좀 덧붙여가지고 무능함에 더 무능함을 덧붙여주는 친구란데, 이 장군이 이제 신입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배수진. 그지? 배수지진. 뒤에 강을 놓고 이제 열심히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 같이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아주 참혹하게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거기서 패배를 쉽게 해버리니까, 이게 외놈들이 쭉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패전에 아주 큰 이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원균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지 무능했던, 뭐 실제로 뭐 역사 평가에서 무능하다 안 무능하다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 때는 뭐 이순신 장군하고 되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그지, 아주 그 이게 유능한 장수가 아닙니다. 완전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장수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자꾸 이제 패배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달천 목유록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목유록계 소설이다. 그치? 목유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고 역사적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뭐 달천 목유록 같은 경우에는 요 탕금대 전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신립 장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겠죠, 그지? 그래서 그걸
요거랑 추가를 해가지고 쭉쭉쭉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부분 문제죠. 기억에서 미음 쭉 읽어주시면서 그 부분 딱 체크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A, B도 마찬가지로 그 A 부분 읽고 문제 체크해주시고 B 읽고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적용 묻는 문제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반드시 그 뒤에 적용 문제의 보기를 반드시 봐라. 그래서 적용 문제 보기를 보면 거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전쟁의 책임을 개인한테 그리고 운명한테 지운다 뭐 이런 얘기가 개인의 산파인가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읽어주면은 어느 정도 맥락을 잡을 수 있다. 요거 이제 선생님이 팁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번 풀어줘야 돼요. 요건 이제 서술자 여기 나오는 그 이름 뭐고 이 사람이 뭐지? 이거 갑자기 안 눌린다. 고장났나봐요. 파담자지, 그지? 자, 이 파담자에 대한 설명인데 파담자에 대한 어떤 그 일치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이 서술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표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 묻는 문제면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총 4문제니까 8분 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고장났나봐요. 버튼이 고장났어. 자, 어쨌든 말 해보겠습니다. 자, 달천 목유록입니다. 자, 내용이 이 파담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임금의 어떤 명을 받아서 어사로 활동을 합니다. 어사로 활동하다가 언제 어사로 활동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후에예요. 뭐지? 이후에 어사 활동을 하다가 요 탕금대 전투지, 그러니까 달천 지역에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들 막 뼈가 막 있고 있잖아요. 사람들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이제 막 참혹하다, 그지? 그 참혹한 광경에 정말 한탄합니다. 아, 전쟁이 이렇게 참 참혹하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외놈 새끼들 이러면서 비분간개한 마음이지, 그지? 비분간개한다, 이 분한 마음이다. 분한 마음을 표출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원혼들을 달래줍니다. 뭘 가지고? 시를 가지고, 그지? 시를 다 쓰면서 자기 분한 마음도 얘기를 하고 원혼들도 달래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홀령들이 원혼들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좀 풀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봅니다. 자,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는데 그날 이제 저녁 콕 자고 있는데, 그지? 갑자기 나비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지? 파란자고 사활동 중 당근비천 도시에 신입 정리 패배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 방문해서 참혹강을 보고 비문 관계하고 오늘 달릴 시를 읊고 난 다음에 탁 잔다. 딱 자니까 꿈에 나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비 따라서 가다가 이 원령들이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 억울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보니 어떤 귀신이 이제 쓰고 있지, 그지? 내가 온 걸 안 거야, 그지? 들킵니다. 들켜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파담자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요. 자, 좋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얘들은 이제 죽은 장병들이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에 죽은 장병들이기 때문에 원한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파담자가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시로 이 사람들 원혼을 달래줬잖아요. 그래서 시 지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거야, 그지? 받들어 주면서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담자가 들어줘요. 자, 들어주는데 요때까지는 뭐냐면 약간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막 적극적으로 내가 막 평가하고 이러지 않고요.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게 상담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상담 이런 데 가면은 상담 선생님들 처음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 안 하죠. 이게 들어줍니다. 가만히. 그지? 가만히 들어줘요. 왜냐면 이 사람들 되게 원한이 가득 차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힐링된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 그지? 파담자는 맨 처음에 소극적으로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립을 욕해요. 자기 이제 그 위에 직속 상관이지, 그지? 패장. 좋습니다. 신립의 전략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신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 막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 탕금대라는 데가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되게 이게 뭐랄까 전쟁하면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치고 올라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막아버리면은 이게 진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산이 70% 이상의 산이에요. 산지이다 보니까
이 골짜기나 이런 데를 탁 막아놓고 산 위에서 그 총을 빵야빵야 쏘거나 저기 화살 핑핑핑 쏘면요 막아보면은 못 뚫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저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옛날에 여기 300 그 영화 알죠? 스파르타 그지? 스파르타 바로 뻥 차면 우와 죽겠 그지? 그때 스파르타가 그 페르시아 몇십만입니까? 100만인가? 뭐 아무튼 페르시아 대군이 오잖아요. 대군이 300명으로 그 개인들을 막아냈어요. 어떻게 막아냈냐? 좁은 길목을 탁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두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계속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틀어 막아도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인원들을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를 안 막고요. 그냥 배수진을 쳐버려요. 어디서 배수진 쳐버리냐면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냥 후퇴를 해버리고 우리가 이 정도 인마들 외놈들 뭐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조질 수 있다. 아닌데 사실은 그지 막아놓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아니다 하면서 거기를 아예 버려버려요. 아예 버리고 그냥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각오하면 막을 수 있다. 이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뒤에 저기 배수진이라고 뒤에 물 그냥 강을 딱 두고 강을 딱 두면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 그럼 후퇴하다 보면 강이 빠져 죽겠죠. 그지? 그래서 뒤에 물을 딱 두고 강을 딱 두고 거기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결사항전합니다. 왜 굳이? 내가 밀리다 보면 결사항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멀쩡한 그 길목 놔두고 뒤 굳이 후퇴해가지고 그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길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위험만 앞세우고 얘가 이제 얘도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여진족도 토벌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고집이 겁나 세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 신림 밑에 이제 있는 김종사가 이 박종사가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이건 아닙니다.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쌩까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병들이 평가를 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자, 패장 신입을 탄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고마워했다는 건 내가 얘기했죠. 됐고요. 자, 그때 옆에 있던 그 구석탱이에 있던 이 쭈구리 어떤 한 산에 이 사람이 신립 장군이죠. 당연하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장군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지? 옆에서 쭈구리 그 구석에 쭈구리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요. 자기 내력을 일단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내가 군생활 시작했을 때는 정말 뛰어난 인재였고, 그지? 그리고 내가 업적도 얘기해요. 여진 토벌도 했고, 해가지고 임금한테 인정도 받고 해서 내가 변방을 지키는 이 장군이 되었다. 그지? 그런데 내가 어쨌든 이번에 실수했으니 죽은 건 내가 인정한다. 내가 어제 잘못은 인정한다. 왜? 내가 이때까지 계속 이기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옛 교훈을 망각해버렸다. 옛 교육 뭐야? 병법 이런 거겠지, 그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좁은 틈을 막아야 된다 하는 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런 이제 망각을 해버린 거죠.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잘못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은 의아겠노 이래 됩니다. 나도 분하다. 나도 죽은, 나도 졌잖아. 그치? 져서 죽었잖아. 얼마나 분하겠네. 그지? 같은 팀인데. 그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근거. 이 역사 근거가 뭐냐, 뭐, 제갈량도 한 번 질 때도 있고, 뭐, 되게 뛰어난 사람도 한 번 질 때도 있잖아. 그지? 이게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나도 이때까지 잘 싸우다가 한 번 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한다고 했는데, 구차합니다, 그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실립 난 다음 들어 변명하고 운명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순신 장군 우리 킹갓 제너럴 이순신 장군 님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그 본문에는 없죠. 본문은 없는데 본문에 없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류롭게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지? 이게 똑같이 안 나오고 뒷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지? 자, 이순신 장군님 딱 등장합니다.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 뭐야? 이순신 장군 충무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의 가장 큰 영웅이잖아요. 그냥 연애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시를 한 명씩 나와가지고 창작을 해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한탄이나 충정을 읽는 시를 이렇게 그 앞에서 선사를 합니다. 그지?
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약간 이제 계속 들어주다가 이제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오시니까 파단자도 이제 시를 읊어줍니다. 시를 그냥 시 잘 쓰거든, 그지? 잘 쓰니까 아 이순신 장군이 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님이 니 진짜 뛰어난 인재다. 나는 지금 죽었지만 니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아주 헌신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야 완전 완전 그 영광이지, 그지? 이순신 장군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다니, 그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요. 칭찬도 받고 대화를 막 하다가 이순신 장군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지? 아주 막 영광이지, 그지?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중간에 누굴 보냐면요, 원균을 봐요. 이 원균 패전 투수지, 그지? 아주 능력이 없는. 그래서 어떠냐, 실립보다 못해요. 실립도 무능하지만 원균은 더 무능하는 거야, 그지? 얘는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해요. 그지? 찬수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다른 귀신들한테 조롱을 당해요. 계속 조롱을 당하니까 얘가 이제 파단자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조롱을 합니다. 같이 조롱을 해버려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균을 같이 조롱하고 욕합니다. 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깨어나요.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홀령들을 위한 제문을 짓고 죄를 올려준다. 그렇게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내용이 조금 그런 어떤 역사적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지?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읽기 보겠습니다. 자, 귀신이 한번 쓱 웃었다. 파단자 온 것을 눈치챈 거야. 그지? 그래서 귀신들에 대하여 함께하는 계기다. 귀신들이 내가 온 걸 알아챈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알아챘으니까 멈춰갈 수 없잖아요. 같이 대화를 하는 거지. 그지? 자, 니은은 이제 뭐냐면 죽은 병사들이 야이 신입이 고집 세가지고 우리가 다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지? 배우입니다. 그리고 신립에 대한 과거의 평가, 이제 신립에 대한 과거의 평가, 이제 그 죽은 병사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과거의 평가, 과거의 신립 장군은 어떻게 냐 진짜 그냥 그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이 말입니다. 야, 니 과거 이렇게 엘리트였는데 왜 이렇게 싸웠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신립에 대한 과거의 평가. 니 옛날에 잘났잖아 이 새끼야. 지금 왜 이렇게 됐어? 이거예요. 그럼 이건 판단이 바뀌게 되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지? 그냥 따지려고 보는 겁니다. 니 옛날에 이렇게 똑똑했다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돼? 이렇게 해? 이거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 옛날에 전교일등 했잖아. 왜 우리 회사에 가가지고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야? 판단이 바뀌게 되는 건건 아니죠. 자, 리얼. 신립의 과거 없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진족 터벌 했다 이 말이죠. 신립이 지 주디로 얘기하지, 그지? 미안합니다. 자꾸 신립 장군도 열심히 싸우셨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지? 열심히 싸우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용감히 싸우셨잖아, 그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별로 안 좋긴 안 좋죠. 자, 이게 이제 옛날에 여진족을 물리치니까 이 임금이 니 잘 싸우네 하면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계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를 지키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립 패배 원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지? 옛날에 교훈을 망각했구나. 내 진짜 이거는 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신립 장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지? 큰 잘못을 했지만, 근데 잘못을 했어요. 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킹갓 제너럴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 조선을 구해낸 거지, 구해내신 거지, 그지?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죠?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 자, A 부분이 이제 일반 병사들의 신립 장군에 대한 평가였고, B가 신립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병사들이 신립의 편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하죠, 그지?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막으면 300을 찍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집 부려서 그냥 대통령이다. 신립의 변명. 자기는 업적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한데 그냥 일단 잘못을 했지만은 이건 결국엔 뭐라고 얘기한다. 와, 이거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제가 운명도 지는데 뭐 운명, 그지? 나도 운명이다.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운명, 변명, 그지? 운명, 변명 라인 좀 많네요. 자, A는 파담자 꿈속에서 이거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둘 다 꿈속이에요, 그지? 1번 틀렸고요. 전란의 원인 몰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란 결과는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 뭐 여기서 일반 병사에 죽었다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지?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졌다 이거니까, 그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전혀 원인 있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심 사건에 대한 비판, 얘는 비판하죠. 일반 병사들은 신립은 변명하지, 그지?
해명, 그지? 그리고 반성은 조금 해요. 잘못했다고, 그지? 3번 답이고요. 자, 의문점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가하는 거죠, 그지? 이 말 완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변명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건 뭐 세모 정도, 세모. 근데 어쨌든 이건 틀렸으니까. X. 자, 그다음에 전라도에 의해서 목숨 잃게 하는 거고요. 신립 장군도 목숨 잃었습니다. 둘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은 와중에 이제 홀령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답은 3번입니다. 쉽죠. 자, 4번. 4번에 보면 뭐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봤었어야 했어요, 그지? 근데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는 거는 기억을 변형을 일으키다. 고통의 기억을 부각한 거는 임진왜란의 고통,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람 막 시체 널브러지고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걸 부각하는 어떤 요소가 하나 있었고, 그 기억의 변형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작자가요 정해져 있어요. 목류로 보통 작자가 정해져 있거든, 윤계선, 그지? 아마 이제 지배층이 가능성이 큽니다.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 전쟁의 어떤 실패, 그지? 뭐 패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잘못이라고 뉘우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 했으면 합니까? 안 하지, 그지? 그래서 이 지배층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전쟁 실패 책임을 자기한테 지우지 않아요. 특히 우리 지금은 역사적 평가가 그렇지, 지금 조선시대 최고의 무능 임금 중에 하나인, 그지? 선조임금, 그지?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전에 저기 그 이율곡 선생이죠. 이율곡 선생 맞습니까? 10만 양병사. 이제 이 새끼 내놓은 새끼들이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쳐들어올 것 같다. 10만 양병, 10만 정도 양병을 하자. 병사를 만들자. 양성을 좀 하자. 그래서 국경을 좀 튼튼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쌩까지. 그죠? 그 쌩깐 사람 누굽니까? 임금. 그지? 그리고 이율곡 선생의 반대편에 있는 놈들이지. 이 지배층입니다. 그지? 근데 이제 전쟁 실패 책임은 사실 걔네들한테 있어요. 걔네들 있는데 이 뭐냐면 책임을 얘네 입장에서 지배층 입장에서 뭐야, 일부 개인이나 운명에게 지어버립니다. 자기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게 이제 기억의 변형인 거지. 그런 의도가 좀 더 있다. 이게 이제 한계예요. 자, 전쟁 실패 책임 일부 개인한테, 이 개인 누굽니까? 신립장군. 이런 사람들한테, 그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신립장군도 뭐라고 합니까? 또 운명에게 운명 탓을 해요. 그렇게 되버린다. 특히 이제 개인한테 지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군주는 충분히 후원했다. 군주는 충분히 얘기했잖아. 그 신립 장군을 믿고 딱 맡겼다. 믿음을 줬다. 그지? 믿음을 줬다. 후원했다. 네가 열심히 싸워야지. 네 열심히 못 싸워줬잖아. 네 책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지. 책임을 져야 돼. 아무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병사는 장수 한 사람 통제에 따른 존재다. 그지? 맞지? 그리고 장수 명수자 쫓아 싸우다가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는 중국평판에서 요 이제 여기 있어요. 자, 요때는 백성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요 운명 지우는 겁니다. 그지? 운명 지우는 건데 1번이 왜 틀렸냐면요. 여기 지금 이 맥락 자체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라서 다른 존재인데 신립 이 시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떼죽음을 당했다. 이게 지금 뭐야? 원망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쫓아 싸우다가 우리의 목이 베는데 여기 이제 글 읽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의 능력이 딸려서 병사들 능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졌다면은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병사들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장수 한 사람의 무능력 때문에 지금 다 죽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멸망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거 뭐 목숨 바쳐서 뭘 한시나 그 요구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원망한 얘기거든. 그래서 1번 맥락이 완전 다 이거를 병사는에서 존재까지 하고요. 우리의 목이 베인들 요 부분 있지. 요 부분들을 전혀 이게 맥락하고 맞지 않는 놈들을 이렇게 그냥 이어놨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지? 잘못 가지고 온 거지. 예시를.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신공, 이 신립장군이 자기 억측만 이렇게 뭐요 개인한테 넘겼지, 그지? 그지? 개인에게 책임 문 거지. 그지? 신립장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피덩이가 되었다, 시체가 되었다, 뭐 내 자식들 고아가 됐고 과부 아내들 과부가 되었다. 이거 뭐야? 이게 이제 고통의 기록 부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지? 그렇고요. 자, 임금이 어떤 은혜를 줘서 이 장소에 은혜를 주고 수레도 밀어주고, 그지?
은행 임금 못해서 충분히 후원했던 거야. 그지? 후원이 있었음을 부각해서 전쟁 실패에 대한 군주의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책임지우는 거야? 개인한테 책임지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하늘이 그렇게 이 그지? 운명이 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운명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기억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20죠. 자, 이야기 밖에 있는 게 아닌 이야기 안에 있지, 그제? 파담자, 그지? 자, 그다음에 적극적 참여자는 아닙니다. 논평 제시하지 않아요. 평가 막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잖아, 그지?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들어만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지? 그래서 소극적 참여자로서 객관적으로 자신 들은 얘기를 전달하거든. 그냥 들어만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담 선생님처럼, 그지? 일단 들어주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처음엔 들어주시거든요, 그지?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소극적 참여자 하시잖아. 상담 선생님도.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참여자가 되시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준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적 중재자 여기 뭐 갈등을 조정한다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대화의 촉진자로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지? 대화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건 새로운 부분을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 소극적 참여자일 뿐이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쉽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고전소설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